스케치업은 모델링하는 명령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푸시앤풀하고 여긴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여기로 넘어갈까요? 푸시앤풀과 팔로우미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델링 명령어는 두 개예요. 푸시앤풀, 그다음 팔로우미. 푸시앤풀, 푸시 누르고 풀 당기고. 자, 렉탱글 하나 그려보죠.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로 사각형 면 선택하고, 그러니까 클릭이죠. 그 다음 클릭하고 클릭하고 누르거나 또는 당기거나 누르거나 당기거나 그러면 끝납니다. 푸시앤풀에는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아니 푸시앤풀 뿐만 아니고 스케치업 전체적으로 쓰는 기능인데 컨트롤 키요. 컨트롤 키는 복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키가 나와요. 자, 클릭하고 클릭. 분절되는 거 보이시죠? 면이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면을 분절시킬 때 쓰는 게 컨트롤 키입니다. 근데 컨트롤 키는 복사의 기능이고 얘는 5스냅이 자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가서 5스냅을 맞추면 해당 높이까지 됩니다. 미드 포인트라든지 엔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으로 다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덩어리예요. 그래서 오토캐드에 있는 프레스 앤 풀하고 똑같은 기능이 바로 이 푸시 앤 풀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500, 5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클릭하고 숫자로 200 엔터.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건데 보통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렉탱글. 자, 그리고 갑자기 자, 사각형을 그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살표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어떻게 되나요?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XY면에 그려집니다. 근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Y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X 방향. 다시 말하면 YZ 방향. 왼쪽 화살표로 누르면 XZ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라인 그릴 때도 똑같아요. 라인을 그릴 때 내가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X축으로 그려집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Y축으로 그려집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Z축으로 그려집니다. X, Y, Z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렉탱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을 눌렀는데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은 이쪽 방향이에요. X 방향입니다. X 방향과 수직이 되는 면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번엔 Y축 방향입니다. 왼쪽 화살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Y축 방향이죠. 여기와 수직이 되게끔. 다시 위쪽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위쪽 화살표는 Z축이에요. Z축과 수직이 되는 면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그리는 방향들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서클도 마찬가지. 그냥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왼쪽 화살표라든지 오른쪽 화살표라든지 그러면 그리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래 아래쪽 화살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쪽만 있어요. 아래쪽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렇게요. 1200, 1200 창문이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복사하는 방법, 옵셋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 푸시 앤 풀 옆에 옵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캐드의 옵셋하고 똑같아요. 자,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는 점. 자, 모서리,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도 조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쭉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 선택.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따라 왜 잘 안되네. 자,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면 빼기 선택,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더하기 선택,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빼기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시프트 키는 더하기 선택도 되고 빼기 선택도 되고 토글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더하기 선택을 했어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근데 이미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가 되고 선택 안 된 부분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선택이 계속 반대로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시프트 키는 더하기 빼기가, 그러니까 선택 더하기와 선택 빼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씩 클릭할 때는 선택 더하기 또는 선택 빼기가 됩니다. 선택 더하기가 됐죠? 다시 한번 누르면 선택 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해 놓고 선택을 해버리면 이렇게요. 지금 어떤가요? 하나는 선택이 안 돼 있고 하나는 두 개는 선택되어 있죠. 이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선택 안 된 건 선택되고 선택되어 있는 건 선택 해제되고. 그게 시프트 키입니다. 토글 기능이라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드래그하면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체의 테두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블 클릭이요. 근데 여기 면도 선택됐잖아요. 그러니까 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빼면 바깥의 테두리만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나서 옵셋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옵셋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옵셋이 안쪽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옵셋이 일어납니다. 클릭하고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클릭, 클릭하고 안쪽에서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클릭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전체 다 선택하고 거꾸로 빼는 게 조금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이 아래쪽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만 복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가요? 라인도 옵셋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두 개요. 자, 모서리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옵셋, 두 개도 옵셋되는 거 보이시나요?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한 개를 선택했을 때는 옵셋이 되지 않아요. 한 개는 옵셋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옵셋의 최저 조건은 뭐예요? 모서리 2개. 자, 호는 어떨까요? 제가 파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호는 이렇게 한 개만 선택했을 때 일어나요. 이해되시나요? 호는 한 개만 선택해도 일어나요. 서클은요? 서클도 한 개만 선택하면 자, 돼요. 호는 이건 파이죠, 그죠? 자, 어떤가요? 호는 돼요. 근데 라인은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쭉 한번 해보시죠. 호도 그리시고 파이도 그리시고 서클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옵셋을 해보세요. 자, 라인의 단축키는 뭘까요? L. 렉탱글은 R. 옵셋은 O. 네, O요, O. 이해되셨나요? 아니구나. 5가 아니구나. 5는 오빗이에요. F입니다. 옵셋은 단축키가 F예요. 옵셋은 단축키가 F입니다. 로테이트는 R이 아니고 Q고요. 무브는 M이고 스케일은 S고, 렉탱글에서 R을 가져갔기 때문에 로테이트에서 R을 못 써요. 로테이트잖아요. ROTAT. 그러니까 R이 렉탱글을 가져갔고 오빗이 O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Q를 씁니다. Q가 로테이트예요. 서클은 C, 아크는 A, 푸시 앤 풀은 P. 자, 이해되시나요? 대부분 다 첫머리 글자인데 몇 개만 조금 달라요. 자,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창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창문, 방창문. 자, 옵셋 45mm, 창틀이 45mm죠. 자, 가운데 지우고, 그 다음 이 틀의 두께는 얼마예요? 우리 지금 계속 150 쓰고 있죠.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자, 이쪽 방향, 자, 방향 지정하고 150.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인 겁니다. 150. 내가 이쪽으로 놨어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150.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캐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과 조금 달라요. 스케치업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룹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Make Component가 있고 Make Group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스케치업에는 컴포넌트의 개념과 그룹의 개념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룹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말 그대로 하나의 기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컴포넌트는 오토캐드의 블록의 개념이고 컴포넌트는 오토캐드의 그냥 그룹 개념입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푸시 앤 풀이 안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걸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렉탱글 1200, 1200, 옵셋 45mm, 푸시 앤 풀 150mm.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유리창을 그려야죠, 그죠? 근데 렉탱글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이거 같이 붙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룹을 안 만들면 여기다 그리는 모든 것들은 다 붙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첫 번째예요. 그룹을 안 만들어. 그룹을. 그리고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부터 다시요. 그룹을 안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요.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뭔가 부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속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 만들고 그룹, 하나 만들고 그룹, 하나 만들고 그룹.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룹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 그룹을 안 만들면 스케치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룹을 안 하면 다 들러붙습니다. 반드시 그룹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룹을 했습니다. 그룹을 하게 되면 자, 여기다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까지. 그러면 어때요? 서로 들러붙지 않죠.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드 포인트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왼쪽으로 몇 미리 더 가야 돼요? 그렇죠. 30mm. 선택하고 자, 여기 이동 툴 있죠. 여기 이동 툴 있죠. 자, 클릭하고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쪽 방향으로 30 엔터. 다시 옵셋. 자, 이 창틀의 두께가 60mm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60 엔터. 얘 지우고 그 다음 푸시앤풀 4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자, 우리는 스케치업은 더블 클릭은 어떻게 돼요? 면 하나만 되죠? 근데 트리플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여기 가운데로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끝점 선택해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이동해 주면 네,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리가 들어가야죠. 렉탱글. 그 다음이요, 여기 매트리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죠. 매트리얼이 우리나라 말로 재질, 질감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재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셀렉트 탭 있죠. 에디트 탭 있고 셀렉트 탭 있죠. 셀렉트 탭을 누르시면 여기 목록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아스팔트, 뭐 벽돌, 그 다음 카펫, 색상이고 글래스 앤 미러, 유리와 거울. 글래스 앤 미러에 보시면 여기 옥색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싹 가면 페인트 톤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유리되는 부분에다가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쪽 끝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에 붙어 있죠. 똑같이 이동 명령어로 끝점 클릭해주고 중간점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복사하는 방법. 자, 제가 얘를 복사하고 싶어요. 아까 복사할 때 푸시 앤 풀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컨트롤 키 눌렀다 뗐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자, 이렇게요. 이동할 때도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더하기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기준점 클릭, 목적지 클릭.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는 복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이동 툴, 그리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더하기 키죠. 다시 한번 누르면 도장 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복사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누르면 이동, 한 번 누르면 복사. 더하기 키는 딱 한 번 복사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먼저 이렇게 스탬프 툴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장 찍듯이 쭉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유리를 다 선택하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창도 선택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예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여기가 미드죠. 여기가 미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미드 포인트가 되냐면 이쪽에 있는 여기가 미드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겹칩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이동 툴을 쓸 건데 여기다 클릭하고 자, 컨트롤 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복제. 그러면 자, 이처럼 유리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유리창은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보면 질감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질감이란 말이죠. 자, 보시면 여기 에디트 탭으로 넘어가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나무처럼 준 겁니다.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팔로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팔로우미입니다. 자, 팔로우미는 캐드에 보시면 경로 돌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경로 돌출이 팔로우미예요. 자, 라인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제가 그냥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봤습니다. 대충.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클을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려봤습니다. 이 경로와 수직이 되게끔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경로를 다시 거꾸로 하나 보다. 자, 팔로우미 버튼 누르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맨 끝에 가서 클릭. 그럼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선택하고 단면 선택하고 따라 이렇게 마우스로 따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요게 조금 불편해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경로를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됐나요? 그 다음 팔로우미 누르고 원을 클릭합니다.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눌러서 클릭. 금방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경로를 제가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로를 원으로 만들었어요. 면은 지우겠습니다. 서클. 자,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럼 도너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원에다 이렇게 갖다 내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중심점 클릭. Z 방향으로 선 클릭.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럼 원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원뿔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서클을 그리는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사이드 조절했던 거. 자, 4개. 자,
가운데 지우고 라인,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해볼까요?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서클 24각형,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이레이즈에 대한 기능 중에 제가 이런 거 설명했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어떤가요? 컨트롤 키, 알트 키 이거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얘는 보이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모서리를 이렇게 모서리를 알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를 보이게 해줘야 뭐가 나와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알트 키 누르면 피라미드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감추어진 선들을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알트 키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레이즈 할 때 알트 키를 누르면 감추어진 선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알트 키고, 컨트롤 키는 뭐였나요? 거꾸로 보이는 선을 부드럽게 해서 감추는 것. 자, 그럼 시프트는 뭘까요? 자, 시프트는 뭐냐면 각지게란 뜻이에요. 각지게. 각지게. 각이 진 거 보이시나요? 자, 알트 키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면을 보이게 했죠. 그죠? 컨트롤 키는 지울 때 면이 어떻게 해서 사라져요? 부드럽게 해서 사라지죠. 다시 봅니다. 알트 키는 감추어진 모서리를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죠? 시프트 키는 모서리를 감추는데 면이 어떻게 돼요? 각지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서클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요. 크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 크기가 파이 200이네요. 서클 수직이 되게끔. 자, 지름이 100mm. 라인 이렇게 반을 지워줍니다. 이렇게요. 이 원이 저처럼 커도 좋고 작아도 좋아요. 이 원의 크기는 커도 좋고 작아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원 있죠. 이 반원이 이 경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제가 경로를 작게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0. 자, 다시 서클. 자, 이번엔 반지름이 100이죠? 어떻게 되나요? 넘어갔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쪽에 뭐가 살아있어요? 경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서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자, 이런 식으로요. 반지름 100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해되시나요? 경로하고 단면하고 떨어뜨려서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쭉 Z 방향을 올리면 네.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위쪽에 별도로 만들어지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얼마 없어서 금방금방 가요. 자, 이번엔 이동할 겁니다. 선택하고 이동을 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계속 써왔으니까. 그죠?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 클릭해주면 그냥 돼요.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50,50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동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복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복사할 수 있습니다. 100 그리고 엔터. 그럼 100mm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기준점에서 그 다음 점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배열이요. 우리가 CAD 배울 때도 move, copy, array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똑같이 배열할 건데 얘는 배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곱하기하고 숫자, 그 다음에 나누기하고 숫자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5개를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곱하기 5개. 그러면 5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5개 란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카피할 때 카피 어레이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간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전체를 등분하는 방법이 있었고, 네, 얘는 간격입니다. 얘는 등분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위에 거 곱하기 5라고 쓰는 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5개를 복사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나누기 5 그러면 내가 지정된 거리를 5개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죠. 이동하기 컨트롤 키 100mm 간격이죠. 곱하기 5개 그러면 5개 복사된 거 보이시죠? 근데 CAD랑 다른 게 CAD는 원본 포함, 스케치업은 원본 제외. 이렇게 원본 빼고 5개. 자, 한번 해보시죠. 반대로 이렇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6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선택하고 복사 끝에다 갖다 놓고 나누기 5개. 그럼 5등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CAD에서도 카피하고 피트 기능이 바로 요 기능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동.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회전이란 뜻입니다. 로테이트 회전인데 각도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각도계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이 여기 있는 거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자, 이렇게요. 그 화살표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그 다음 시작 방향, 끝 방향. 다시 한번 볼까요? 뭐부터 먼저요? 선택 먼저. 그 다음 로테이트 명령어 실행하고 화살표로 회전해야 될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원점, 시작 방향, 그 다음 끝 방향. 그러면 회전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찍기 전에 방향이 될것 같아요. 그걸 미리 해놓고 녹색으로 안 하고 색을 녹색으로 누가 원하는 방향을 봐서 그렇게 녹색으로 해야 돼. 아, 그러면 그 방향이 좋은 거지. 아, 그러면 그 방향이 좋은 거지. 아, 그러면 그 방향을 받아. 그렇게 녹색으로 해야 돼. 아, 그러면 그 방향이 좋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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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 방향
똑같이 얘도 똑같이 어레이가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 보세요. 그럼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복제된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30도 엔터 곱하기 6개. 그럼 똑같이 어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자, 360도 나누기 12개. 똑같이 되죠? 곱하기 개수, 나누기 개수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제가 똑같이 50,50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스케일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럼 조절자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스케일 명령을 주면 이렇게 조절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를 쓰시면 돼요.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자, 2분의 1. 네. 0.5mm로 됐네요. 0.5배 배수로 들어가는군요. 자, 3배. 0.33.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을 줄 때 스케일은 복사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축척이 되는 중심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축척이 되는 중심점의 위치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쉬프트 키를 누르면 유니폼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유니폼 스케일, 일정한 유니폼 균일한이란 뜻이죠. 네, 균일한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자, 맘대로 일어나죠. 자, 근데 Shift 키 누르면 균일한 스케일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푸시 앤 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푸시 앤 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K를 눌러보시면 네, 여기 저 뒷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K를 누르면 뒷선 가리기가 됩니다. 토글이에요. 뒤에 선 보이고 감추고가 됩니다. 이거 원래 비주얼 스타일에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 단축키가 K입니다. 자, 역시 스케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육면체인 경우는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각자 이렇게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역시 컨트롤 키 누르면 중심점이 가운데로 옮겨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누르면 어떤 거 유니폼, 다시 한번 누르면 넌 유니폼.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이번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대칭을 하고 싶어요. 대칭. 미러. 미러. 자, 스케일, 그 다음에 -1. 다시 볼까요? 스케일하고 이 방향으로 대칭되는 거잖아요. -1. 만약에 1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죠. 그 2라고 주면
2배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대칭이 하나 더 있어요. 대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쭉 내려가면 플립 얼롱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플립이요. 플립이 무슨 뜻일까요? 접다, 펴다. 휴대폰에 플립폰이 있잖아요. 그 플립의 플립입니다. 레드 다이렉션, 빨간색 축 방향으로 뒤집기. 그린 다이렉션, 초록색 축 방향으로 뒤집기. 블루 다이렉션, 파란색 축 방향으로 뒤집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간색 축 방향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초록색 축 방향, 그 다음에 파란색 축 방향. 그러면 선택하고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레드 다이렉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선이 작아요. 24mm. 그 다음 선택하고 로테이트, 카피. 36도네요. 다시 선택하고 자, 36도 36도 다시 36도. 되네요. 로테이트 해제죠.